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대로 전국 팔도 씨름판을 휘어잡았던 집안이 있었어요. 씨름판에서 그들을 만난 경쟁자들은 하나같이 적수가 없다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였을 만큼 대단한 장사집안이었어요. 그 대단한 장사집안 사람들은 씨름판의 우승상금으로 걸린 황소란 황소는 모조리 휩쓸었고 그렇게 마련한 자본을 바탕으로 큰 부를 이루었죠. 장사집안의 몇 대손 외손녀가 저이기도 하고 저의 사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집안 내력이기 때문에 짧은 몇 마디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장사집안의 핏줄을 이어받은 외손녀인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껏 작은 잔병치레 하나 없었을 정도로 무척이나 신체 건강했고 집안의 재력을 이어받은 홀어머니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도 없이 유복하게 자랐어요. 물론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오만을 떤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참 반듯하고 착한 처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죠. 정 많고 인심 좋은 엄마의 교육을 받으며 엄마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왔거든요. 그런 저는 가난한 외동아들 집안에 딱 하나 있는 며느리이기도 해요. 시댁은 시어머니와 시부, 그리고 저희 남편, 이렇게 세 식구였어요. 가뜩이나 정 많고 인심 좋던 엄마는 동양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던 시어머니와 아주 막역한 사이이기도 했죠. 그래서 친정과 시댁은 종종 여행도 함께 다니고 양가 동반 외식 자리 등 가족 단위의 모임도 꽤 많았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들이, 특히 시어머니가 참 많이 고마웠어요. 일찍이 남편을 하늘로 먼저 보내고 외로운 처지가 된 엄마에게 아주 좋은 벗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양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억하심정이나 질투 따위는 전혀 품지 않은 채로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는 옛말이 있죠. 당시에 제가 늘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던 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 같기만 하다면야 어떠한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오로지 행복만이 가득한 세상일 것만 같았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두 번째 부모나 다름없는 분이자 엄마에게는 늙음하게 만난 좋은 벗이었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럽고 허망하게 심장마비였대요. 유언 한마디도 못 남기셨대.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랑 남편은 임종도 못 지켜들었어요. 죄스러워서 어떡하죠, 엄마? 어쩌겠니? 인명은 지천이라 하늘에 달린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니. 그래도 난 너무 속상해. 건강하던 분이었는데 며느리인 나한테도 사돈인 엄마한테도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빨리. 정신 차려. 엄마는 가슴이 아프지도 않아요? 왜 가슴이 아프지 않겠니? 늙음하게 사부인처럼 좋은 번 만나기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엄마도 너랑 최서방만큼이나 가슴 아파.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해. 그래도 참는 거란다. 우리 사부인 마지막 떠나는 길이나마 여한 없이 편히 보내줄 수 있게끔 해주려고. 최서방이랑 사돈은 어쩌고 있다디? 장례 준비로 바빠. 나도 엄마한테 소식 전할 겸 최서방 양복이랑 챙길 겸 잠깐 나온 거고. 그래서 부탁인데요, 엄마. 그래, 그러자. 응? 평생 힘들게만 살아온 우리 사부인 떠나는 순간만큼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엄마도. 그러니까 장례는 최고급으로 치르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자. 그게 고인에 대한 우리 가족의 최대한 예우이자 유족에 대한 예의기도 하지 않겠니? 역시 우리 엄마야. 정 많고 인정 많고. 암튼 고마워요.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하늘을 우러러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잘 치러볼게. 미처 심폐소생술조차 못했을 만큼이나 너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외딴 시골에서 농사일에 한창이던 중에 닥쳐온 불운이었던 탓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저와 엄마는
친아빠와 남편을 잃었던 때만큼이나 크게 상심했지만 그 상심을 잘 이겨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의 영면이 가장 마음 아플 사람은 저희 남편과 시부일 테니까요. 저와 엄마는 망연자실한 남편과 시부를 대신해 최선을 다해 장례를 준비했고 시어머니를 묘지에 모시는 그 순간까지 성심성의껏 모셨어요. 시어머니 떠나는 마지막 길이나마 가난의 그림자 따위는 드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저와 엄마의 보살핌 덕분에 남편은 엄마를 잃은 슬픔을 꿋꿋하게 이겨내었지만 부인을 잃은 시부의 상심은 좀처럼 달래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시부는 가난쟁이 남편이랍시고 시어머니에게 좋은 것, 만난 것 양껏 해주지 못했다는 후회에 빠져 있었고 그 후회만큼이나 무척 고독해 보였어요. 저와 엄마는 시부의 상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아픔이 오죽이나 컸을까요?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는데 사랑하는 부인 없이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시부의 앞날이 오죽이나 막막했을까요? 저는 그런 상심을 다 이해하면서도 시부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었죠.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살아계신 시부를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역시나 저보다 훌쩍 어른이더라고요. 시리에 빠진 채로 소주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던 시부를 위해 엄마가 먼저 저에게 제안했거든요. 사돈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어떻겠니? 적어도 부인상의 슬픔을 달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나야 좋죠. 되게 반갑고 고마운 제안이기도 하고. 근데 엄마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인 거지. 그렇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혼자 남은 삶이 얼마나 외로울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입장에서. 그래서 엄마 생각은 이래. 너랑 최서방이랑 사돈이랑 우리 집에서 엄마랑 함께 당분간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긴 가족 잃은 슬픔에 제일 좋은 약은 가족일 테니까요. 양가 식구가 한 집에 모여서 복작복작 지내다 보면 아버님도 금방 떨치고 일어나겠지. 고마워요, 엄마.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렇게 먼저 얘기 꺼내줘서. 그날 저와 엄마는 혼자가 된 시부를 저희 친정으로 모셨어요. 동시에 저와 남편도 신혼집에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저희 친정에 머무르게 된 시부는 며칠 동안을 불편한 집에 머무는 손님처럼 어색하고 뻣뻣하게 지내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편히 지내도 된다며 한사코 달랬지만 시부는 그런 저와 엄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도 불편함이 가시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와 엄마는 그런 시부의 모습마저도 이해해 주었어요. 아무리 양가 사이에 왕래가 많았고 친근한 사이라고는 해도 명색이 시부되는 입장에서 며느리와 사돈에게 신세를 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담이었을 테니까요. 그럴수록 더더욱 저와 엄마는 시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대접도 매우 잘해주었어요. 손님으로서의 대접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을 대하는 대접이었죠. 그런 노력 덕분일까요? 시부는 사돈댁 생활에 빠르게 적응을 마쳤고 어느샌가 부담 같은 건 절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와 엄마는 시부를 향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었지만 시부가 부인상의 슬픔으로부터 마음을 추슬러 가고 있다는 생각에 저와 엄마가 내심 안도를 하던 어느 날 친정의 살림을 알뜰살뜰 도맡아왔던 가사도우미 여사님들 중 가장 연배가 높은 여사님께서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가사도우미 여사님들을 대표해 그분들 모두의 사직서를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아무 이유도 몰랐던 저로서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미안하다 선이야. 나랑 다른 이모들은 더 이상 사모님 댁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어머님께
우리 사직사를 대신 좀 전해주련?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도 같이.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왜? 저희 부부랑 엄마랑은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아, 시아버지 때문이구나. 그쵸. 아무래도 낯선 외간 남자가 함께 지내니 불편할 만도 했겠네요. 미안해요, 이모. 저랑 엄마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시아버지 때문은 맞는데 외간 남자이기 때문은 아니야. 네? 그 양반이 무슨 우리를 조선시대 종년 부리듯이 부려먹어서 그 수치심과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겠다는 거지. 일단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여사님들 모두 저와 엄마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들인데 고민이 있다면 함께 나눠야죠. 저는 그제서야 숨겨져 있던 시부의 본성을 속속들이 전해 듣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와 엄마가 출근해 집을 비운 시간 동안에만 벌어졌던 시부의 만행이었던 탓에 그동안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죠. 여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랬어요. 시부가 저희 친정집 더부살이에 적응을 마친 무렵부터 시부는 마치 조선시대 대감님이라도 된다는 것처럼 여사님들께 집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진짜 집주인인 저와 엄마조차 생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반찬 타박을 끼니 때마다 해대지를 않나. 행여라도 20첩 반상을 내오지 않았다거는 그대로 밥상을 때려 엎을 기세였고, 시부 본인의 빨래는 반드시 손빨래, 청소기는 전자파 나와서 해롭다며 꼭 손수 빗자루질에 손걸레질을 할 것을 강요했대요. 저희 친정집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그 큰 집에 직접 손걸레질을 하라니. 참. 더 웃긴 건 전자파 때문에 청소기 싫다는 양반이 무슨 담배는 또 그렇게 피워대는지. 담배! 외치는 순간 가사도우미 여사님들이 하던 일 내버려둔 채로 달려와 담뱃불을 붙여놓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고, 신문! 외치길래 또 달려가 신문을 가져다 주었더니 이번에는 신문을 차곡차곡 예쁘게 잘 펼쳐서 대령하지 않았다는 난리를 피웠다더군요. 그 밖에도 미처 담지 못할 시부의 만행은 너무나도 많았고, 평생을 가난쟁이로 살아온 삶에 대한 속풀이라도 하려는 듯한 시부의 집주인 대감마님 행세는 듣는 것만으로도 황당 퍼레이드였어요. 저는 당연히 화가 났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진짜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그딴 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집주인이 행여라도 있었다가는 그날로 인권 모독이니 뭐니 한바탕 난리가 날 테니까요. 심지어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었던 시부의 행동은, 미안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게 아냐. 그 양반이 글쎄. 괜찮아요, 이모. 얘기했잖아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조카 딸이다 생각하고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참다 말대꾸라도 한번 했다 치면 손찌검까지 하려고 들더구나. 손찌검이요? 이모님들을 때리려고 했다고요? 왜 아니겠어. 하긴 집안에 선희씨 남편 말고 남자라고는 시부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려고. 그 사람이 남자는 힘 하면서 아주 진상이었어. 네, 잘 알겠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고 솔직하게 들려줘서 감사해요. 인사는 우리가 해야지. 사모님이랑 선이랑 우리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아니요. 인사는 떠날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요. 전 이모님들 이대로 보내드릴 생각이 절대 없어요. 그니까 저 믿고 잠깐 휴가를 다녀오시는 걸로 해요. 휴가 동안 급여는 정상 지급될 예정이고 시부는 이모님들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어떻게든 단속해 놓을게요. 여사님들께 한 달짜리 유급 휴가를 제공한 저는 시부의 만행을 곧장 엄마와 남편에게 알렸어요. 충격을 받은 엄마는 시부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 이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잠시 눈치를 살피던 시부는
되려 역정을 내버리더군요. 깐깐하게 굴기는? 거 사내 대장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뇨? 아버님, 지금 저희 어머니 얘기는 남자 여자 편가르자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사도우미 여사님들도 존중받아 마땅한 인격체이니 그 마땅한 인격적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우리 시절에는 다들 그러고 살았어. 남자가 힘이 세니까 미간만 살짝 구겨도 마누라의 여식은 벌벌 떨고 그랬지.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지금이랑은 아무리 시대가 달랐다고는 해도 그런 행동들을 지금 아버님처럼 자랑스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버님 자꾸 이러시면 하나 있는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밖에는 안 돼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하늘에서 속상하게만 만들 뿐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살아계실 적에는 안 그러던 분이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변해버리면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저랑 친정 엄마한테 얼마나 염치가 없을까요? 그동안 못해왔으니까 이제라도 순리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냐? 아버님이 생각하는 순리라는 게 대체 뭔데요? 부잣집 며느리랑 사돈 등에 업었답시고 그동안 쌓여왔던 가난의 서름을 애꿎은 가사도우미 이모님들한테 화풀이하듯 쏟아내는 게 순리인가요? 그렇다면? 네? 내가 우리 아들내미 애비다. 세상 단 하나 있는 애비. 아들 잘 키워서 부잣집의 장가모네 나비가 부잣집 사돈 등에 업고 꼴랑 유세 좀 떨었기로소니 그게 책 잡힐 일이라더냐? 당연한 일이지. 아버님, 어디 여자가 남자 앞에서 함부로 큰 소리를 내? 여사님들의 말이 전부 맞았더라고요. 시부가 어디 여자가 남자 앞에서 큰 소리를 내냐 외치며 저에게 손찌검을 하러 들였거든요. 다행히 엄마가 시부의 손찌검 시도에 분노한 저를 뜯어 말린 탓에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또 다행이었던 건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 저와 엄마가 같은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었어요. 아, 이 양반은 도저히 구제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죠. 덕분에 저와 엄마는 한때나마 시부를 향했던 측은지심을 완전히 거두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부와의 관계 또한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어요. 시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한 며칠 동안 연로한 엄마 대신에 집안 살림을 도맡았어요. 한 달짜리 휴가를 떠난 가사도우미 여사님들의 빈자리도 채울 겸 시부를 잠시 지켜보기도 할 겸 해서요. 물론 시부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켜보기로 했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시부의 사돈인데 내치는 명분이야 확실할수록 좋을 테니 그 명분을 최대한 분명하게 쌓고 다지기 위해서였을 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부는 며느리인 저에게도 식모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 밖에 나갈 때는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집주인 대감마님 행세에 집으로 들어올 때는 이리 오너라. 문 열어줘야 들어오고 하다 제가 밥숟가락까지 공손히 바쳐야 식사를 시작할 지경이었죠. 가사도우미 여사님들께 했던 반찬 타박은 덤이었고요. 제가 불쾌한 기색이라도 한번 비출라 치면 어디 여자가 눈을 똑바로 뜨느냐며 손찌검이나 하려는 신용도 모자라서 심지어 사사건건 저를 힘으로 휘어잡으려 들었어요. 여자만 사는 집안이라고 만만하게 본 거죠. 집안의 남자라고는 시부와 시부 본인의 아들인 남편밖에는 없었는데 아들이야 당연히 자기 편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결코 시부 편이 아니었어요. 시부와의 관계 단절을 위한 저와 엄마의 명분 쌓기에 조용히 동참하고 있었을 뿐. 그렇게 저희 부부와 엄마가 시부와의 완벽한 관계 단절을 위한 명분을 차근차근 쌓아가던 어느 날 시부가 선을 제대로 넘어버리더라고요. 사부인 퇴근하거들라 오늘부로 안방은 내가 써야겠다고 전해. 하다 이제는 안방까지 내놓으라고요? 뭐 내놔? 여자 말본새가 버르장머리 없이 확 한 대 쥐어 박아버려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지 아주. 저기요 아버님,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집주인은 저랑 친정 어머니예요. 아버님은 손님이자 객식구일 뿐이고요.
그래봤자 꼴랑 여자일 뿐이지. 아무리 손님이라고 해도 나는 엄연히 남자고. 물은 우리네 법도상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자는 문간방 신세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법이야. 그러니 내 말 한마디도 빠짐없이 사부인에게 똑똑히 전하거라. 한 대 쥐어 박히기 싫거들랑. 너무 황당했던 저는 그냥 대꾸하기를 포기해버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시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결정적인 빌미가 생겼다는 미소였죠. 저의 속내를 까맣게 몰랐던 시부는 어깨에 힘 빡 준 채로 협박하는 투의 시선으로 저를 노려보았고, 그런 시부를 제가 속으로 가짱케 여기는 사이 마침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다짜고짜 한다는 시부의 말이 그 사부인 과부 처지나 내 처지나 피차 외로운 신세 아뇨. 그러니 어떻소? 이번 기회에 부부로 합쳐 사는 것이 딱히 재산이 탐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 그 속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대로 힘과 주먹을 앞세운 호세로 친정의 주인으로 군림하다가 결국에는 엄마의 제사마저 탐낼 속셈이라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시부를 내쫓을 명분을 시부 스스로가 완벽하게 쌓아준 셈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와 엄마는 말없이 눈으로 대화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때가 되었다. 이쯤 하면 명분이야 충분하게 쌓였으니 당장 저 흉악한 사람을 내쫓고 관계도 완전히 잘라내자는 생각. 눈빛으로 각오를 다진 저희 부부와 엄마는 시부를 안방에서 재웠어요. 그렇게 살 건 당연히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시부를 향한 완벽한 복수를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을 뿐. 그날 미처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에 안방에 희희낙낙 잠든 시부에게 제가 다가갔어요. 인기척을 들은 시부는 마침 잠에서 깼고, 저희 손에 들려있는 건 칼이 아닌 크루즈 여행 티켓이었고요. 무슨 짓이냐? 이 야심한 새벽에 버릇없이. 여자면 여자답게 얌전히 잠이나 처잘 일이지. 저희 식구끼리 급하게 크루즈 여행을 떠날 일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아버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싶어서요. 여행? 어디 여자들끼리 감히? 그래서 허락을 받자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함부로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서. 어리석은 시부는 제가 자기를 비꼬는 줄도 모르는 채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마침내 힘으로 저를 굴복시켰다는 만족감이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부의 행동을 비꼬는 말을 계속 던져가면서 모종의 작전을 이어갔어요. 여자들끼리 감히 여행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아버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아버님을 모셔야 하는 여자 입장이니까 아버님 티켓도 준비했고요. 그래주면 해외여행 아니더냐? 그쵸. 왜 싫으세요? 좋지, 좋다마다. 안 그래도 사내대장부 체면에 외국 한번 못 나가본 것이 지금껏 한이었구마는. 그럼 얼른 채비하세요. 여자인 저는 조신하게 아버님 짐을 챙기고 있을게요. 생애 첫 해외여행을 향한 기대에 부푼 시부는 전에 없이 굽실거리며 자신의 짐을 챙기는 저를 향해 무척이나 흡족한 미소를 보내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곧 마주하게 될 상황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요. 그렇게 새벽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다. 저희 식구들이 시부와 시부의 짐을 내려놓은 곳은 크루즈 탑승 수속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저 황량한 모래사장일 뿐이었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라더냐? 크루즈 배 타는 곳이 아니라 감히 시아버지를 아침 대바람부터 꺼끌꺼끌한 모래를 밟게 만들어? 비단길로 모셔도 모자랄 판국에? 무슨 상황이긴요. 크루즈 여행 떠나기 직전 상황이지. 당신이랑은 앞으로 얼굴 마주보고 살 일 없게 되기 직전인 상황이기도 하고. 싸움이라도 걸어보시겠다. 여자가 어디 겁도 없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이 상황까지 몰렸으면서 아들을 믿는 건가요? 아님 본인의 주먹을 믿는 건가요? 왜? 내가 나이 들었다고 만만히 보이더냐? 그렇다면 한참 잘못 짚었어. 비록 나이를 먹었지만 남자는 남자고 이 집안에 있는 또 다른 남자는 내 아들이다.
절대로 너 여자들 편이 아냐. 근데 어쩌죠? 나이 안 먹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나한테 상대도 안 될 거고, 당신이 그렇게 믿는 내 남편은 지금 크루즈 여행 수속 중인데, 당신 빼놓고 나랑 우리 엄마랑 남편이랑 딱 셋이서 떠날 가족여행. 경고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입 밖에 내는 거 아니다. 그것도 여자가 함부로? 그러다 맞는 수가 있어요. 알아먹겠니? 입만 열었다 하면 그놈의 여자. 아니, 여자한테 무슨 자격지심 같은 거라도 있어요? 왜 그렇게 여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머리라는 걸 달고 태어났으면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봐요. 가족여행인데 왜 우리가 당신을 빼놓았을까? 그게 대체 무슨 소릴까? 당신 아들도 당신이랑 영 끊고 살겠다는 거잖아, 이 영감탱이야. 제가 그렇게 외치는 순간 시부가 저를 향해 냅다 손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바닥에 꼬꾸라져 있는 쪽은 오히려 시부였죠. 잠시 벙쪄있던 시부는 저에게 또 손을 휘둘렀지만 또 바닥에 나뒹구던 쪽은 역시나 시부였어요. 함부로 주먹질이나 해대려 들었던 시부에게 장렬한 저의 업어치기 이연타요. 너 뭐야 대체? 그동안 집안에 여자들만 있다고 얼마나 만만하게 봤을까요?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주먹을 앞세워 억누르려 들고, 겉도 모자라서 안방을 내놓니 마니, 말도 안 되는 재혼까지 들먹이면서 친정엄마 재산까지 욕심내고, 그러다가 모래밭에 뒹굴고 나니 이제 현실이 좀 보이기는 해요? 당신이 앞세웠던 그 알량한 힘이 내 앞에선 얼마나 가짱해 보였을지? 대답이나 해. 너 뭐냐고 묻잖아. 시합이 한번 이겨보자고 무슨 약이라도 처먹은 거야. 씨름판에 걸린 황소란 황소는 모조리 휩쓸었던 대단한 장사집안이 있어요. 그 대단한 장사피를 이어받은 외손녀가 지금 당신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고, 그 피를 물려받은 나는 전직 유도 선수 출신이고, 차라리 지금 여기가 폭신폭신한 모래사장인 걸 다행히로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이었어 봐. 가짜는 영감탱이 벌써 어디가 부러져 실려가고도 남았지. 그제서야 제가 힘으로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시부는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꼴랑 힘 조금 세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람 업신여길 때는 언제고, 싹싹 비는 와중에도 그놈의 체면은 살려야겠는지 한마디 꼬박꼬박 협박을 섞어놓은 꼬라지란.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어. 평생 없이 살던 노인네가 갑자기 부잣집에 들어앉고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분이더구나. 그래서 욕심이 들었던 모양이야. 집안의 남자라고는 나랑 내 아들밖에 없으니 어쨌든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 다 내가 무지렁이인 탓이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우리 식구들은 부인을 잃은 당신의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었는데 당신은 결국 우리한테 강도질이나 하려 들었다는 거. 잘못했다잖아. 사내대장부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한 번씩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그런 행동을 후회하면서 살아도 돼.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했어도 손님 대접에 사돈 대접은 절대 소홀하지 않았을 텐데 그 복덩어리를 당신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이니까. 실수라잖아. 그래서 사과하잖아. 남자가 남자답게 사과했으면 말이야. 여자는 여자답게 고분고분 고개 숙이는 맛이 있어야 여자지. 우리 부부랑 친정엄마가 그동안 왜 당신의 행패를 잠자코 지켜봤게? 이래서였어. 도저히 당신은 구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당하는 척 당신 쫓아낼 명분 쌓았던 거야. 기왕지사 영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방 내놓으라며 부렸던 행패, 사부인이랑 재혼해서 재산 독차지하려던 욕심, 그리고 사과랍시고 뻗대는 지금 당신의 태도. 이 정도면 그쪽을 평생 용서하지 않을 이유도, 당신과 평생 상종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하겠지. 이제 우리 가족은 크루즈 여행을 떠나요. 가족이 아니게 되어버린 당신은 여기 혼자 남겨질 거고, 정해외니 크루즈 여행이 가고 싶다면 사돈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게 번 돈으로 가. 그래봤자 여행을 함께 나눌 가족 같은 건 더 이상 당신 곁에 없겠지만 너 사내대장부 체면에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자신 있으면 어디 들이대 보던가요. 오늘은 푹신한 모래사장이었지만
다음엔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이 될지도 몰라. 함부로 까불었다가는 업어치기 한 판에 허리가 통으로 부러지는 수가 있다. 그렇게 시부는 황량한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고 저희 가족, 저와 남편과 엄마는 유유히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 외롭게 남겨진 시부 앞에 보란 듯이요. 이후 시부로 인해 사직서를 냈던 가사도우미 여사님들은 전원 복직했어요. 저와 엄마는 시부의 만행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가사도우미 여사님들의 상처를 다 녹여주었고 급여도 인상시켜주었죠. 시부는 저와 가족 곁에 더 이상은 얼씬조차 하지 못해요. 섣불리 까불었다가는 또 저의 업어치기 한 판에 나뒹굴고 허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그게 너무 무섭기 때문이겠죠. 원래 주먹 하나밖에 믿을 거 없는 사람이 결국에는 힘 앞에 약한 법이고 알량한 힘이나 앞세워 사람 업신여기는 인간들 치고 진짜 강자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알량한 힘을 무기 삼은 강도나 다름없었던 시부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스스로 지켜내었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장한 딸내미 맞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